자, 반갑습니다. 2단원의 중단원 학습점검 1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표는 1, 2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 그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2학년일 때 그 학생이 독후감 쓰기를 한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즉 2학년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독후감을 쓴 학생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54페이지에 있는 조건부 확률을 먼저 복습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라는 전제가 있을 때 어떤 다른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기호로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하고 이름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의미는 또는 이제 실제 구하는 방법은 원래는 이렇게 표본 공간이 전체가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사건 A와 사건 B가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일단 A가 일어난 전제 A가 일어났다는 상황에서만 보니까 새로운 표본 공간을 이 A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 A가 발생했다 하면은 지금 이 A만큼이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A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B가 일어났다 했으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은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확률 어떻게 구합니까? 원래 표본 공간의 경우의 개수분의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개수로 구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표본 공간이 A고 또 구하는 사건이 A와 B의 곱사건이니까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고 이거는 분모 분자를 모두 NS로 나눠주면은 실제 PA분의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었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1번식이나 아니면 2번식으로 구할 수 있고 의미는 이러하고 또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수업 시간에 안내를 했습니다. 이제 이해만 정확히 하고 나면 실제로는 1번 방법이나 아니면 2번 방법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만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오한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은 내가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일단 2학년일 때 그때 독후감을 쓴 학생의 확률을 구하랬으니까 기호로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1번식에 의해서 실제 구할 때에는 2학년 학생 수 분의 2학년이면서 동시에 독후감을 쓴 학생 수를 이렇게 분자로 얹어주면 되죠. 표를 보니까 2학년 전체 학생이 18명이죠. 그래서 분모가 18이고 분자는 2학년이면서 독후감을 쓴 학생 수니까 12명이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 3분의 2, 답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2번 3개의 불량품을 포함해서 총 15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15개 제품이 있는데 정상품이 12개 분량이 지금 3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제품을 한 개씩 2번 꺼낼 때 처음에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 꺼낼 때 첫 번째는 정상품 그리고 두 번째는 불량품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적어보면 내가 구하는 확률은 항상 확률 문제 특히 이번 시험 범위는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헷갈릴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반드시 제대로 정립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상품 그리고 꺼내고 나서 두 번째로 불량품을 꺼낼 확률이죠. 이거 관련해서는 복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영상을 멈추시고 이게 교과서에 있는 몇 페이지에 어떤 개념을 활용한 건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영상을 다시 재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한 문제죠. 우리 교과서에는 55쪽에 있고 수업 시간에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뤘을 겁니다. 근데 그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룬 것을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두 사건이 있을 때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있을 때란 뜻입니다. 그때 확률의 곱셈 정리는 그거죠.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날 확률에 관한 문제죠. 흔히들 많이 착각하는 게 두 사건 모두 일어날 확률은 그냥 두 사건 확률 구해가지고 곱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경우의 수 배울 때는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날 경우의 수를 두 사건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했었어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확률로 놓으면은 두 개 모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때 많이 긴장하고 하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초보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거는 좀 지우겠고, 이게 아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거는 이건 성립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 곱하기, 이거는 이제 PB가 아니라 일단 A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A가 발생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된다. 이게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였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자기 것으로 100% 소화를 하시고 추가적인 설명 수업 시간에 했던 거 하겠습니다. 자, 이 말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두 사건 모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 수업 시간에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A와 B가 모두, 우리 모두라는 말 대신에 교과서에는 동시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한 번만 좀 좁고 지나갈게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틀린 말이다. 유념해 주시고, 자, A와 B가 모두 일어날 사건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 사실 식을 이렇게 적으면 이거는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냐 하면은 A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B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 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A가 일어나고 나서 B가 발생할 사건,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역시 55쪽에 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A와 B가 차례로, 이제 문제에서 차례로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또는 순서대로 일어날 확률, 이런 걸 구하라고 하면은 지금 위에 설명한 것처럼 A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 A가 일어난 상태에서 또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여기 또 있죠. 그래서 결국 지금 동그라미 친 게 다 같은 말인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문제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A와 B가 차례대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된다. 근데 많이들 어떤 실수를 한다? 이 말을 A가 일어나고 그리고 B가 일어나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아니다. 주의를 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잘 읽어보면은 정상품을 꺼내고 그리고 나서 불량품을 꺼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지금 이 상황이죠. 그래서 식을 적어보면 이 영상 잠시 멈추고 스스로 해보세요. 오른쪽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정상품을 꺼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정상품을 꺼낸 상태에서 두 번째로 불량품을 꺼낼 확률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되고 나면은 시험 때는 이게 바로바로 떠올라야 될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정상품을 꺼낼 확률은 15개 중에 12개 선택할 확률이죠. 그래서 15분의 12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정상품을 지금 하나 꺼낸 상태입니다. 정상품 하나 꺼낸 상태에서는 꺼내고 도로
그 상자에 넣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정상품 개수가 하나 줄었겠죠. 11개가 있고 불량품은 꺼내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3개가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불량품을 하나 꺼낼 확률은 전체 14개 분의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고 계산을 하고 곱하기를 하면 답은 35분의 6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바로 전개가 되어야겠다.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비교적 간단한 독립 문제입니다. 다행인 것은 앞으로 문제 풀 때 두 사건 AB가 독립이다 이러한 말이 바로 등장하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하고 시험을 쳐야겠습니다. 왜? 일단 독립 문제라는 게 바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 들었겠지만 두 사건이 독립이 되지 않을 때보다 독립이 될 때 문제가 참 쉬워지죠. 쓸 수 있는 강력한 공식이 하나 있고. 자, 그래서 독립 문제가 나오면은 좀 반드시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념 한번 복습해 봅시다. 두 사건 AB가 독립이란 우리 교과서에는 어디 있냐면 58쪽에 있습니다. 두 사건 AB가 독립이란 이거 문제는 쉬운데 개념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다 정리를 할 테니까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58쪽을 펼쳐놓고 두 사건 AB가 독립이라는 것의 정확한 뜻은 두 사건 AB가 관계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두 사건 AB가 독립이라는 것의 정확한 뜻은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나 전혀 관계없이 똑같다. 이러한 식이 성립하면은 이게 A와 B가 독립이다. 이거의 정확한 뜻입니다. 정확한 뜻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뜻 이렇게 적어두겠습니다.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하고 똑같다. 지금 요 말 자체가 다 독립이다의 정확한 뜻이죠. 정확한 뜻. 정확한 뜻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의미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두 개가 같다라는 말은 A가 일어날 확률에 저 B가 사전에 일어난 것이 전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게 이제 독립이라는 말과 뉘앙스가 좀 맞아떨어지죠. 역시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라는 것은 A가 일어난 것이 B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사실 문제에서 그러면은 서로 독립이고 라는 말을 보면 이 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느냐 하겠지만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져다 쓰기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독립일 때 더 많이 쓰이는 성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두 사건 AB가 독립이라는 것은 실제 뜻은 위와 같지만 무슨 필요 충분 조건, 정확히 같은 뜻이 되는 성질이 있냐 하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즉 모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그냥 두 개 곱한 것과 같다라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실제 문제 풀 때는 많이 쓰이는 거죠. 자,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두 사건 A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은 우리 확률의 곱셈 정리 55페이지에 있는 곱셈 정리에 의해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만족하는 건데 지금 A와 B가 독립이면 얘가 그냥 뭐예요? P, B와 같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하는 겁니다. 증명은 간단하니까 좀 지우겠고 요약을 해보면은 이거 하나만 더 적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고. 자, 요약을 해보면은 AB가 독립이라는 것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고 하지만 문제 풀 때 더 많이 쓰이는 얘보다 더 다루기 쉬운 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있다라는 것도 올리셔야 되고 따라서 독립이다라는 말을 보면 일단 두 개를 머릿속에 적고 시작해야 되죠. 첫 번째는 A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 또는 PB가 B바 A와 같다. 이 정의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두 사건 A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은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이 1번 아니면 2번이 이 문제에 쓰이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뭐가 더 많이 쓰인다? 이게 더 많이 쓰이긴 한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것은 PA. 근데 PA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PB를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A와 B가 모두 일어난 사건의 확률. 그것도 여기 있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문제는 이 식을 이용하는 거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자 내가 아는 것을 대입을 하면 지금 좌변은 10분의 1, 우변은 PA 곱하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B의 확률 되니까 간단하게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B의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쉬운데 그 독립이라는 것에 대한 성질을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다음 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B의 확률이 나와 있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집합이 뭐 마구 등장하는데 일단 제일 힌트가 되는 거는 또 조건부 확률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 한번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은 우리 교과서 54쪽에 있는데 기호로는 A 바 B라고 적고 뜻은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냥 반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범인일 확률과 그 다음에 범인이 적어도 안경을 썼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내가 뽑은 사람이 범인일 확률은 확실히 다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표본 공간을 새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표본 공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확률도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름은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구하는 방법은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항상 의미를 이해를 하시라 했습니다. 어떠한 표본 공간이 있을 때 표본 공간 내에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각각을 A와 B라고 할 때 B가 일어난 상태에서라는 말은 이 B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의 새로운 표본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 말은 내가 지금 구하는 확률은 어디에서만 생각하겠다. 딱 이 B 안에서만 생각하겠다. 자, 근데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만큼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확률은 원래 확률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사건 경우의 수분에 내가 구하고 싶은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는데 지금은 표본이 뭐다? S가 아니라 나는 B 안에서만 생각하겠다. 그리고 B 안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사건은 뭐다? 녹색 부분인 A와 B의 교집합이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거더라. 또는 분모 분자를 모두 NS로 나눠주면은 분모가 B의 확률이 되고 분자가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되죠.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에는 뭐 문제의 온통 경우의 수가 나와 있으면은 1번 공식으로 풀거나 아니면은 문제의 지금 상황처럼 확률로 나와 있으면은 2번 공식으로 풀거나 1번과 2번 방법으로 모두 풀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걸 아는 상태에서 이제 왼쪽에 문제를 한번 가보면 일단 조건부 확률이 있으니까 이 공식으로 좀 처리를 해야겠죠.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죠. 표본 공간이 지금 B의 여집합, 여사건이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사건은 이 두 개의 곱사건이죠. 그래서 A의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 자,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게 눈에 띕니다. 요거는 우리 앞단원의 중단원 점검할 때 많이 복습을 했는데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거죠.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고 작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2학기 수학에 등장했던 집합 관련 개념입니다. 자, 뭐냐 하니까 지금 같은 요거는 그때 이제 1학년 때 배울 때는 이거를 확률로 배우지 않고 그 집합이라 배웠으니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교집합은 마치 이제 묶어주듯이 이 여집합기호로 묶어주듯이 할 수 있고 그때 안에 있는 교집합기호는 반대로 합집합기호로 바뀐다라고 했었죠. 사실 우리 교과서에는 이 순서가 거꾸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냥 지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좌우 순서를 바꿔볼게요.
자, 이러한 게 성립하고, 아니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또 거꾸로 묶어주면서 안에가 교집합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지금 요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죠. 왜? 우리가 배운 공식 중에 요 안에 여사건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공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사건을 하나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거고, 고치면 분자가 이렇게 바뀌고, 전부 어떠한 사건의 여사건의 확률, 어떠한 사건의 여사건의 확률로 바뀌니까 이제 여사건의 확률에 적용을 해야겠죠. 뭐 여사건의 확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다 기억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과서는 46페이지에 있으니까 기억 안 나면 꼭 보시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그 반대인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식을 처리하면은 분모는 1-b의 확률 해주면 되고, 분자는 전체 확률 마이너스 지금 요거의 여사건이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럼 내가 지금 구하면 되는 거는 하나, 두 개만 구해가지고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심지어 얘는 9분의 5라고 나와 있고, 요것도 그냥 문제에 나와 있네요.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1-3분의 1분의 1-9분의 5니까 답만 계산을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답을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조금 더 세련되게 하는 방법은, 분모 분자의 분수가 다 들어가 있으면 번거로우니까 통분할을 하지 마시고 그냥 요 분모에 있는 두 숫자의 공배수를 곱해주면은 깔끔해지죠. 그러면은 분모가 9-3 되고 분자가 9-5 되니까 뭐 이렇게 계산을 하든지, 뭔가가 이상한데, 6이죠. 6분의 4 해가지고 3분의 2.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각자 편하게, 어쨌든 여기서 실수하지 않도록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번에서 4번까지 풀이를 했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5번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